오세훈의 유튜브로 오세훈 후! 뭘 원해? 투게더! 보고 싶은 게 뭐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저씨 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짐작이 가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계시죠? 여기가 바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세종이야기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세종대왕상 바로 밑에 세종대왕의 업적과 일생을 기리는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 소개와 아울러서 이 세종대왕상에 얽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바로 옆에 한글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도서관이 있어요. 이 안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글 창제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이 벤치를 보시면 한번 앉아볼까요? 뭘 가지고 형상화한 벤치인지 느낌이 팍 오시죠. 정말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축복과 같은 존재시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을 창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을 너무 사랑하신 어진 임금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자랑스러운 세종대왕 상을 처음에 광화문 광장을 만들면서 누구를 이 자리에 모실까 설문을 해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 세종대왕이셨어요. 이 공간은요, 원래는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지하의 주차장이 연결되는 공간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 세종대왕상을 이 자리에 모신 거죠. 원래는 여기에 중앙분리대밖에 없었거든요. 중앙분리대 쪽에 은행나무들이 쭉 있었어요. 그 은행나무를 옮겨 심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당시에 뜨거웠습니다. 은행나무를 이식하는 것도 굉장한 이슈였지만 이 광장을 가운데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 양쪽으로 만들 거냐, 편측으로 만들 거냐, 이런 논쟁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수차례 해보니까 지금의 형태처럼 가운데에다가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 아무래도 그게 균형 잡혀 보이겠다, 이런 여론이 높아서 그런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좇아서 바로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충무공 이야기의 입구로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충무공 이야기를 조금 지나면 이 밑에 거북선을 재현한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원래의 크기의 거북선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뒤에 보이시는 거북선을 보시면 아하, 여기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협을 기리는 공간이구나, 그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지금 곳곳에 지금 돌다 보니까 금발의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Hello? Where are you from? United States. Can you learn many things about King Sejong? Yeah. It's really interesting. I think that Hangul is fascinating, and so I was really excited to see the museum. Really? Yeah, really.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광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 동상이 매우 크죠? 바로 이 광화문 광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광화문과 근정전, 경복궁, 북악산까지 쭉 연결되는 역사축을 복원해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바로 여기 광장에 담아놨습니다. 바로 옆에 광화문 광장의 양쪽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1392년이었던가요) 조선 왕조가 건국되던 시점부터 이 광장이 만들어진 2008년까지 수백 개의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현판 하나하나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저쪽에도 똑같은 물길이 흐르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이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적어 놓자 하는 의미에서 빈 공간으로 비워놨습니다. 물은 흐르고 있는데 글씨는 없죠. 이 광장이 요즘에 시위의 공간으로 많이 쓰이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른바 촛불 시위의 공간으로 쓰이다가 요즘에는 또 최근에 뭐 조국 정국이라든가 이럴 때 이곳에서 의지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광장을 만들면서 이곳은 바로 국민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사적 의미에 합당하다, 뭐 그런 뜻을 담고 만든 광장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는 물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방금 전까지 분수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 분수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 분수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1, 2, 2, 3 분수 느낌이 오지 않아요? 23전 23승. 그 23전 23승의 와중에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전장터로 뛰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1, 2, 2, 3 분수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편치관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는 그분의 그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광장을 만들 때 본인 아이디어를 낼 때는 편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봤는데,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가운데 만들자는 안을 지지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 공간을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주장했던 안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이제 와서 본인이 옛날에 주장하다가 채택이 안 된 안을 이제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밀어붙여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편지 풍파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권력을 잡으면 이런 몹쓸 짓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 광장을 다시 뜯어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원래 이 광화문 광장을 제가 만들 때 불과 10년 전이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드는데 그때 한 400억 남짓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효상 안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1000억이 넘어서 들어간다 그래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게 멋진지, 옆으로 붙여서 만드는 게 멋진지, 그건 뭐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저걸 옮기는 게 과연 올바른 변화인지, 혹시 개인적인 한풀이는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장은 서울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건축가 것도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광장 자리가 원래는 도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광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이 광장을 만들면서 정말 디자인하고 싶었던 것은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서서 바라보는 북악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장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 광장 한복판에 서면 아, 내가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그럼요. 사실은 이게 역대 시장들이 다 만지작 고민만 하다가 해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 시장님들이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화문 광장 안은 제가 직접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서울시의 캐비넷 속에 계속해서 보관돼서 망설임 속에 켜켜이 먼지가 쌓이고 있던 안을 과감하게 꺼내 들었던 것 뿐이죠. 어쨌거나
당시에 시청 앞 광장에 이어서 이곳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짐으로써 민의가 표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의 역사의 대표 장소가 만들어진 셈이 된 거죠.